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 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라고 하면서 계속 전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전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전기를 이해하고 전기 신호를 또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향 시스템 설계에서 전기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향 시스템 설계 6번째 시간에서 고압으로 전송되는 전기하고 N상과 접지의 차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전송할 때 우리가 장거리 전송할 때 22,900V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22,900V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으로 전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그 서울시에 있는 변전시설로 보내질 때는 154,000이나 또는 그의 2배 또는 그의 4배 되는 전압으로 고압으로 전송하고요. 그 서울 근거리에 있는 대도시 근거리에 있는 변전시설에서 22,900V로 다운한 후에 다시 그 근거리 가정집이나 또는 건물에 있는 변전시설로 22,900V로 전송이 되어지고, 전송되어진 게 다시 380이나 220V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54,000에서 22,900V로 낮춰지고요. 다시 이게 380V 또는 220V로 하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220을 쓸 거면 처음부터 220을 쓰지 왜 22,900V 아니면 154,000V 또는 154,000V의 2배나 4배 되는 그 전압으로 전송할까? 이게 궁금해지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전압이 낮으면 선로에서 오는 손실이 많습니다. 선로에서 오는 손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요런 수식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V는 IR, P는 IV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전압에 관련된 식이고요. 요거는 전력에 관련된 식인데,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에도 소비 전력이 비례하고 전압에도 비례해요. 근데 전압 자체에도 전류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여기 이 V에다가 요 V에다가 요 식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P는 I 곱하기 IR, 그래서 I 자승 R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선로라고 하는 데서 오는 저항값은 항상 일정해요. 선로에서 오는 저항값은 항상 일정한데, 전류가 높아지면 이 송전 선로에서 오는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2가 높아지면 그 소비 전력은 4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승배로 높아지고 3배가 높아지면 9배가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전송에서 오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고압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전송하면 전류량이 작아지게 되어 전력선의 저항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압으로 전송된 전기는 수용가 근처의 전봇대에서 220V로 감압해서 쓰죠. 물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변전시설이 있어서 변전시설 안에서도 되어지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지하에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2,900V가 들어와서 380,
삼상 380으로 나눠져서 수용가에 220V로 전송이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220V 전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전력 손실에, 그러니까 전력 전송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 또는 한전 변전시설에서 발전소 또는 한전 변전시설에서 수용가 전봇대 또는 건물 변전실까지 삼상 4선 전력이 공급돼요. 몇 볼트로? 22,900볼트로. 사실은 이런 거죠.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154,000 볼트로 가고요. 변전시설에서 수용과 전봇대까지는 22,900볼트가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접지는 수용가 사용자 건물에 설치된 접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삼상 4선 전기는 발전소나 변전시설에서 오는데 접지는 어디서 쓴다? 사용자 건물에 설치된 접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상 4선과 접지선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RSTN, R상, S상, T상, N상 이렇게 있고 여기 접지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치가 안 된 그 배전판이기 때문에 설치된 배전판을 보면 요게 동일하게 R상, S상, T상, N상 이렇게 되어 있죠. 색깔도 동일해요. 검정, 빨강, 파랑, 흰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접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 전기를 바로 끌어 쓰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단상 전기들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상 전기들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게시판에 리플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게시판이 아니라 이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N상과 접지의 차이. N상은 발전 시 되돌아가는 회로선입니다. 발전 시 되돌아가는 회로선이고요. 접지는 땅에 접지봉을 또는 접지판을 설치해서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접지의 전압은 0V가 되는 게 정확합니다. 땅은 0V거든요. 그리고 N상하고 접지가 같은 전압일 때 최적이 됩니다. N상은 중성선으로 삼상이 평형으로 유지되면 전압이 0V, 전류도 0A가 됩니다. 당연히 전압은 0V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N상은. 전류는 삼상이 평형으로 이루기 때문에 삼상이 평형으로 이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모터를 돌리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럴 경우엔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해져서 0A가 되어집니다. 불평형시에 전류가 흐르는데 일반적으로 삼상 전기를 쓸 경우에는 불평형이 되기 때문에 항상 N상에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접지선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전류가 0A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N상이 0V가 아닌 곳에서 또는 접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N상이 0V가 아닌 곳, 접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기시설 사용 시 무슨 문제? 감전사고, 누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접지된 전기는 누설 전류를 접지로 보내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접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케이스 접지도 많이 하죠. 케이스 접지, 전기 접지도 되어져 있는데 그게 전자장비에 우리 프로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틸 케이스가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향장비 사용 시 오는 전원에서 오는 전원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접지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장비의 고장률 감소, 노이즈 감소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접지 전기를 사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접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전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감전사고, 누전사고에 발생할 수 있고 노이즈도 나고요. 장비도 고장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V라고 하는 건 3종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접지 저항은 105옴 이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고압으로 전송되는 변전시설은 1종 접지고요. 접지 저항 15옴 이하인데 이 접지 저항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체가 1005옴 이상입니다. 1005옴. 사람의 몸, 인체는 1005옴 이상의 보다 높은 저항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기의 전류는 저항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장비를 사람이 만지면 그 전기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땅으로 흘러버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지기 이전에 이미 누설 전류가 있거나 어떤 정전기가 있으면 접지에 의해서 땅으로 흘러버린 이후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져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때 깜짝깜짝 놀라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접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전기나 누설 전류가 기계 케이스에 컨덴서에 저장된 것처럼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저장이 되어 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만져버리면 그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사람 몸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깜짝 놀라죠? 장비에 노이즈 나죠? 장비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접지가 양호한 접지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접지를 했는데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접지에서 거꾸로 전기가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접지가 안 돼 있는 높은 산에 있거나 땅이 저항을 이렇게 제대로 접지 저항 값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접지 저항이 105옴 이하인데 보통 접지를 제대로 하면 105옴이 아니라 15옴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제대로 된 건물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도 흐르고 사람으로도 흘러요.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접지 저항 값을 105옴 이하로 맞춰줘야 하는 거고요. 고압은 위험하기 때문에 15옴 이하로 맞출 수 있도록 더 깊게 더 안전하게 접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몸으로 흐르지 않게.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저 전기 얘기할 때 처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의 압은 낮은 전압, 아니 낮은 저항값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낮은 저항값을 흐르게 하는 그 낮은 접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종 접지는 105옴 이하여야 하고 변전시설 같이 1종 접지는 15옴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걸 테스트해 볼 때는 보통 사람 몸이랑 이렇게 접지를 같이 테스트로 찍어보면 보통 2V 미만으로 나옵니다. 2V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그 접지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접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람 몸과 접지를 이렇게 딱 쟀을 때 60V, 70V도 나옵니다. 60V, 70V가 나오니까 사람 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고 노이즈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셨으면 질문을 그 유튜브의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